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십니까. 홍주의 길 해설 이현조입니다. 이번 홍주의 길 해설은 지난 10월 6일 다녀왔던 강경의 근대문화유산 답사입니다. 강경시장은 평양시장, 대구의 서문시장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시장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짓고 살던 적산가옥이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들 거리를 근대 역사문화거리로 지정해서 건물들의 원형을 보존하고 개발도 병행하면서 번성했던 강경 재건을 꾀하고 있습니다. 강경은 제1코스 근대문화유산 코스, 제2코스 상업문화 코스, 제3코스 유교문화 코스, 제4코스 성지순례 코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서해안의 수산물과 호남 지역의 곡물, 그 다음에 포목거래와 중국의 상선까지 드나들던 무역항이었습니다. 1870년 무역 점포수는 900여 개에 달했고요. 1970년대까지 상주 인구가 3만, 유동 인구가 하루 무려 10만이었다고 합니다. 강경은 금강 하류 지역이지만 수심이 깊어서 제법 큰 고깃배와 상선이 오갈 수 있었다고 하고요. 충청 내륙과 호남 지방까지 넓은 시장을 배후로 뒀던 덕분에 해당 지역의 산물이 강경으로 몰렸고요. 장날에는 200여 척, 평일에도 보통 100여 척의 배들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강경이 번성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1871년 신미양요 이후에 강경은 서해와 중국의 소금을 전국에 공급하면서부터 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데리고 소금을 공급하던 객주들은 대금업과 수산물 도매로 막대한 자본을 형성을 했고요. 인근 군산항 개항으로 수입 화물의 80%가 강경 시장을 통해 나가면서 수산물, 곡물, 공산품을 아우르는 국제 중개항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번성했던 강경은 철로 개통으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히 본격적인 쌀 수탈로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을 했고요. 강경과 군산을 관문으로 삼은 일제는 최신식 도전공장을 짓고 쌀을 일본으로 실어갔습니다. 1924년 어선과 교역선보 수산물 하역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제방을 쌓고 관문을 만들자 일본인이 더 몰려왔다고 합니다. 한때 일본 상인은 1,500여 명으로 늘어났고요. 강경의 상권을 손아귀에 넣었다고 합니다. 당시 시가지엔 그들이 지은 관청, 공공건물, 학교, 각종 상점과 금융,
점포 병용 주택이 요즘으로 치면 이제 주상복합이라고 그러죠. 빼곡하게 들어섰다고 합니다. 일제가 패망하자 강경은 또다시 쇠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 군청이 논산으로 옮겨갔고요. 덩치를 키운 대전과 익산의 상권이 강경을 위협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금강하구에 이제 토사가 쌓이면서 화물선과 큰 고깃배 접안이 힘들어졌고 강경의 상권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0년 금강 하구뚝이 생기면서 강경은 포구 기능을 이제 완전히 상실을 했습니다. 강경항에는 현재 140여 개의 젓갈 도소매 상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200년간 이어온 수산물 가공법과 염장법을 이어온 후손들이 운영하는 곳들입니다. 젓갈의 전국 유통량이 50% 이상이 이곳에서 비롯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해안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소금, 중국산 수입 소금이 이 강경시장을 통해서 이제 유통되기 시작을 하면서 소금이 풍부해지니까 그 소금의 활용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또 염장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됐고, 그 염장 산업 중에 생선을 염장하기도 하고, 그죠? 그 염장 산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젓갈로 지금 자리를 잡고 강경하면 젓갈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금강 제방 옆에 이제 낮은 건물들이 자리 잡은 이제 강경 읍내는 도심 중심부에서 반경 1km 이내에 대부분 볼거리가 몰려 있습니다. 등록 문화재로 등록된 근대 건축물만 11곳이 있습니다. 현재 강경 역사문화 안내소로 사용 중인 건물은 부두 노동조합 사무실로 쓰이던 공간이고요. 1925년 지어진 2층 건물로 2009년 일부 무너진 것을 복원을 했습니다. 강경 근대 역사관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은 옛 한일은행 건물이었습니다. 그 이전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함께 수탈의 천병 역할을 하던 조선식산은행 강경지점이었습니다. 1905년 지어진 서양식 벽돌 건축물은 3층 높이를 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단층 건물입니다. 길모퉁이를 돌면 젓갈시장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젓갈시장을 지나 본정통거리에 들어서면 일본인이 남기고 간 건축 양식 그대로 다시 세운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들을 자세히 보면 대동전기상회 등 벽에 글자와 간판을 새겨놓은 건축 간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대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큰 길을 벗어나 골목에 들어서면 일본 잔재가 대부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강경 포구 쪽으로 나가면 해발 44m의 옥녀봉이 있습니다. 옥녀봉은 강경에서 제일 높은 산이며 조선시대에는 강경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옥녀봉 아래로 이제 금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근대 명창이었던 김성옥의 생가터가 있고, 강경 침례교회 최초 예배지도 있고요. 봉소대 등도 있고 볼거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강경은 금강 수로 영향으로 서양 종교가 일찍 전해진 곳입니다.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와 천주교 등 작은 읍내에 유난히 교회가 많습니다. 읍내 가운데 위치한 강경 천주교회는 배를 뒤집어 놓은 듯한 아치형 골조로 건축이 됐습니다. 인근에는 김대건 신부가 유숙했던 장소도 남아 있습니다. 1923년에 세운 강경 성결교회 예배당은 기독교 토착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초기 한옥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요. 한때 감리교회로 넘어갔다가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한 성결교회에서 다시 매입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건물입니다. 근대 건축물 외에도 이제 금강변 언덕에는 이제 중림서원, 임리정, 팔궤정 등 조선시대 유적이 연이어 남아 있고요. 임리정은 임조 4년 1626년 김장생이 건립해서 후학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인근 팔궤정은 수암 송시열이 스승 김장생을 가까이 하기 위해 건립하고 강학한 정자입니다. 다음은 이번 탐방의 주제인 강경의 근대문화유산이 형성되게 했던 원인이 되는 강경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강경의 근대문화유산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강경은 강경포구를 활용한 시장이 번성해서 물자와 자본이 집적됐고요. 이를 바탕으로 근대에 이르러서 다양한 근대 문화가 형성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강경 장날은 매 4월과 9일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젓갈로 쌍벽을 이루는 광천장과 같은 날입니다. 강경은 금강 하류에 발달하는 이제 하항도시로서 하항도시라는 건 이제 바닷가에 있는 항구가 아니고
강변에 있는 항구라는 도시예요. 뜻입니다. 하항 도시로서 내륙 교통이 불편했던 때는 물자가 유통되는 유충이었습니다. 가까이는 이제 상류, 이제 강경에서 금강을 타고 상류로 올라가면 공주, 부여, 연기, 청양지방과 연결이 되고요. 멀리는 이제 청주, 전주지방까지 포함하는 넓은 배후지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토지가 비옥한 평야의 중심지였으므로 수운에 힘입어서 큰 교역의 장소로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강경포라고 불렸고요. 크고 작은 어선과 상선의 내왕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읍내 이제 그 옥녀봉에는 용영대라는 유적이 남아 있는데요. 이곳을 드나들던 배의 안전 운항과 상업의 융성을 기원하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강경에서는 17세기 초엽부터 취락이 형성됐고요. 그 지리적 입지가 유리해서 급속히 발달을 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는 이미 완전한 시가가 형성이 되고요. 시장이 열려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물자들이 집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강경은 조선 말까지 금강연안 일대의 문호였고요. 원산, 마산과 함께 대표적인 어물의 집산지였습니다. 고군산 어장을 비롯한 서해 어장의 수산물이 이곳에 모였고 중국산 소금을 수입해서 조기, 물고기요, 조기 등 어류를 염장, 가공하는 중심지로 매우 번창을 했습니다. 군산항 개항 초기인 1890년대에는 강경과 군산의 지리적 관계가 마치 서울과 인천, 평양과 남포의 그것을 비길 만큼 흡사하게 밀접했고요. 군산항 수입화물의 80%가 강경시장을 통해서 판매되고 출하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권은 청주, 공주, 전주까지를 포함하는 충청도와 전라북도 및 경기 남부까지 광대하게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이제 청주와 공주 지방이 강경 상권에서 벗어났고요. 내륙 교통이 발달하면서 금강수원이 쇠퇴를 했고 군산 국제항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상권은 더욱 쇠락했습니다. 1912년 군산선이 개통되면서 어류 집산지로서의 기능도 잃었고요. 1914년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강경시장의 상권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이 됐습니다. 군청이 논산으로 옮겨갔고 연무대 훈련소가 설립되고 대전과 이리의 상권, 지금 이리는 지금 익산이죠. 대전과 익산의 상권이 날로 커지면서 대전이 지금 광역시죠. 옛날부터 이제 대전, 직할시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익산도 이제 이리도 기차역 폭발 사건 이후로 익산으로 이름을 고치고 지금 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강경, 논산시에 속해 있는 강경보다 훨씬 시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을 맞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 강경시장은 이제 옛날에 번성했던 세력은 거의 다 지금 소멸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시장이라고 불리는 오일장은 이제 부곡동에서 홍교동의 상시장, 밑상자를 써서 상시장과 중앙동의 하시장을 합친 것입니다. 수산물이 대종을 이루는 어채시장이 매일 열려서 대성황을 이룬 데 비해 우시장이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은 강경의 위치적 바탕을 둔 시장의 기능을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23년에 매상액을 보면 보통시장이 57만원, 어채시장이 48만원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하원에 의한 수산물 집화장으로서의 기능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재래시장의 기능과 면모를 잘 유지한 것으로 유명하였던 강경시장은 6.25 전쟁 때 거의 완전히 파괴된 데다가 광복 후 근대적 유통기구가 확장되어 나감에 따라 이제는 상권이 극히 제한된 지방 소시장으로 명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10월 6일 홍주의 길 강경 근대문화 탐방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